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된 자리. 그런데 유독 아내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다. 하니, 여봉. 어째 호칭이 사랑스러움을 넘어서 어색해지는데요. 참다 못한 한 친구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길. 사실은 3년 전부터 아내의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아서 말이야. 안녕하세요. 라디오 합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요.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으로 생기는 이런 황당한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네, 자신의 집 전화번호나 친구의 이름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질 않는 경우도 있고요. 손에 차 열쇠를 들고 자동차 앞에서 열쇠를 찾느라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또 우리 주부님들 경우에는 시장 갈 때마다 항상 뭔가 하나씩 빠뜨리고 와서 낭패 보는 경우도 있고요. 심각하게는 벨이 울리니까 전화기를 든다는 게 그만 다리미를 들었다는. 정말 이런 건망증과 관련된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건망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학 정보들이 눈길을 붙잡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 그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바로 대화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럴 때 가족이나 친구 간의 대화가 건망증으로부터 좀 자유로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자, 이제 라디오 화법여행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야 할 텐데요.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서 오세요. 박인기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화를 통해서 건망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무슨 건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산 이름을 쭉 외운다거나 무슨 강 이름을 외운다거나 예. 외국 배우 이름을 외운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보 기억 활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예방할 수 있다는 건데 네. 혼자 단순히 기억하는 것보다가 남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머릿속이 훈련이 되니까 건망증 예방에 좋다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그저 흔히 노인들 말벗 해드린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늙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네. 이게 사실은 대단한 효도예요. 그리고 대단한 효도이고 우리가 그 말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봉사하듯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벗 해드린다는 것하고 노인들의 건망증을 예방한다는 것하고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어떤 화법으로 우리가 좀 배울까, 극복할까 그런 걸 좀 공부했는데 네, 며느리 입장에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했죠. 오늘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고부간의 갈등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에 들어서 이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세대 차이도 커지면서 갈등 상황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로 이제 고부 관계란 원래 그렇게 잘 되기 힘든 거다. 뭐 그런 선입관 때문에 계속 그 갈등을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수가 있고요. 네. 또 며느리하고 상대적으로 뭘 자꾸 남의 집 며느리하고 비교해 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 며느리를 비교해 봄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시어머니 쪽이나 며느리 쪽이나 너무 이기적일 때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아예 그냥 막아놓고 대화를 전혀 않는 데서 그 갈등이 깊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사자들은 괜찮은데 친척들과의 관계 혹은 네. 그 가문의 어떤 그저 전통에 빨리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밖에 이제 자녀 기르다가 생기는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도 각자 자신의 가정을 떠올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어머님들이 어떤 때 며느리로부터 상처를 받는지 여러분들의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네. 손주한테 밥을 먹일 때 그냥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그냥 떠서 내 입에 좀 넣어가지고 불어서 먹인다든지 그럴 때 아이고 엄마 너 어머니 그거 더럽게 왜 그렇게 먹이셔요 그럴 때 엄청 기분 나쁘다고. 옛날에 나는 그렇게 안 했다 이러면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세대 차이 난다고 좀 무시하고 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냥 싸늘해가지고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몰라요. 뭐 그럴 때. 네. 그러니까 구식이다 이거죠. 예. 네. 시어머니 방식이 너무 구식이다. 예,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인정을 안 해줄 때 섭섭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시간에는 그래서 무게중심을 시어머님 쪽으로 기울여 보도록 할 텐데요. 그 고부간의 갈등 소재로 한 우스개 얘기 중에 제일 좋은 시어머니는 아파트 경비실에 김치통 맡겨놓고 나중에 전화로 알려주시는 시어머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네. 요즘은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며느리살이가 더 힘들다고 하시죠. 그래서 시어머니 얘기 한번 모아봤습니다. 아유 이게 얼마만이야 김 여사. 이게 말이야. 아유 김 여사 아들 내외 결혼하고 처음이다 그치? 그래 아들은 잘 지내? 아휴, 며느리가 자기 일 때문에 너무 바빠. 그렇지. 얼굴 본 지가 언젠지 몰라. 하기야 요즘은 다 이해하고 살아야지 뭐 별 수 있어. 아니 그럼 포기야? 아휴, 아무튼 김 여사 며느리 잘났어. 아니 김 여사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 며느리 들어올 때 한 것 봐. 그렇지. 아이고, 아파트 사줬지. 세간살이 다 사줬지. 그럼. 거기다 장롱엔 색색의 그냥 스커트랑 티셔츠가 다 뭐야. 속옷까지 그냥 내가 꽉꽉 채워줬잖아. 그런데도 싫대? 아이고. 그러게. 하긴 우리 며느리도 좀 봐. 이거 철에도 싫겠어요 하더라고. 우리들이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감지덕지했는데 요즘 애들은 또 모르겠어.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옛말이지. 하기는 내가 얼마 전에 내 며느리한테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딸처럼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처럼 생각해 주세요 하잖아. 며느리한테 뭐 예의를 차려야 한다. 뭐 어쩐다나. 아이고 고약한 것들 그냥 내가. 나는 요즘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안부 전화를 한다고. 응. 오늘 뭐 해 먹었니? 물었더니 글쎄. 그래서 아유 어머님 아드님 굶기지 않았어요 하더라고. 아이고. 며느리 괘씸한 건 둘째고. 아니 괜히 아들놈이 원망스러운 거야. 그치. 아유, 미련한 녀석 못난 놈 같은 거. 아이 그렇게 기껏 키워놨더니 지 마누라 치 맛보게 쌓여서 아유 글쎄 아주 지 서방을 머슴 부리듯 한다니까. 네. 저는 이렇게 시어머니들의 얘기를 예. 엿듣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심오한 대화들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네요. 꽁트를 들으면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예, 이거 뭐 이 들으시는 시어머니 청취자들이 아주 정말 맞다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대체로 우리가 아까 그 꽁트에서 보는 거나 인터뷰에서 따오는 거나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의사표시를 할 때 너무 좀 그 맞서서 바로 직접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맞대응하는 것처럼 예, 꼭. 맞대응하는 예. 것처럼. 그래서 뭐 거절의 미학이라 그럴까 예.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할 때 뭐 좀 말을 조금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덜 상처를 지금보다는 훨씬 덜 상처를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원래 자기 뜻도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아까 이제 그 저녁은 뭐 하고 어떻게 해 먹었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 굶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대답했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지 않고 예. 저게 무슨 저의가 있는 말이다. 저게 무슨 음모가 있는 말이다. 예. 음모론적 시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본 말인데 뭐 밥 굶겼을까봐 하는 반응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예. 이런 건 이제 대단히 상처를 받게 되죠. 또 시어머니들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주고 뭘 다 갖춰줬는데 뭐 영 기대 바깥이다. 그러니까 많이 뭘 지원해주고 많이 섭섭해하기보다는 예. 독립적으로 독자성을 인정해주고 나중에 기대도 많이 않는 그런 방식이 이제 합리적이 이긴 그저 고부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요. 이 시간을 통해서 며느리들은 그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텐데요. 그러네요. 며느리가 나이는 적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 세대보다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냥 별 뜻 없이 겁내는 얘기에도 속상해 하신다 그래요, 시어머니들이. 뭐 그런 얘기겠죠. 쉽게 해서 표현을 아니 어머니 그것도 모르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어머니 그건 아니지요. 이렇게 바로 또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경우. 뭐 이런. 이게 예. 옳죠. 이렇게 어떻게 그게 맞아요? 막 이러면서. 아주 단정을 해버리는 예. 경우. 이렇게 이제 이거 이름을 붙이기로 말한다면 뭐 계몽형 잘 모르신 어머니를 내가 가르쳐가면서 한다 이런 입장인데 예. 원래 그 뛰어난 계몽가는 계몽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안 주면서 계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예에서 본 것들은 뭐 가르치려는 자세가 너무 튀어나와 가지고 당연히 상대방 쪽 어머니로서는 오만하다, 뭐 버릇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죠. 또 그렇게 자라신 분들은 일생을 살아오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뭔가를 어머니 생각을 조금 바꾸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바꾸겠다는 의지가 겉으로 전혀 안 드러나게. 이게 뭐 말은 쉽지만은 사실은 대단한 수양과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 자연스럽고 친밀감 있는 대화를 하는 과정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 계몽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갑자기 바꾸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생기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달드리는 말씀은 늘 하여튼 온화하고 예절을 갖추어서, 이게 더 힘이 있어요. 뭐 부드러운 게 더 힘이 있다, 햇볕 정책이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네. 센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예. 예. 뭐 어느 시대나 다 고부간의 갈등은 있었겠지만 요즘에 또 특히 더 심해졌다고 느껴지는 건 세대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님 세대들은 정말 지독히 시집살이 많이 하셨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또 요즘에는 시집살이 하려고 하는 며느리들이 없기 때문에 네. 며느리 살이까지 더불어서 계속 이어서 무슨 살이를 계속 해오셔야 되기 때문에 더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양쪽 위로 시집 아래 시집을 다 그렇죠. 사는 가장 불행한 세대다, 그런 예. 말씀들을 현재 60대 할머니들이 하시는데 이제 요즘 그 우리의 그 생활 환경이 달라져서 며느리들이 각자 독자적인 자기 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부른다고 뽀로로고 이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시어머니 쪽에서 봤을 땐 너무 자기 중심이다, 개인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유형 하나가 우리 이 사회적인 환경과 관련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개인주의형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며느리들은 주로 이게 집안 행사할 때 빠지게 되고 또 어머니가 찾을 때 바로 못 가 뵙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또 이유나 변명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예.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못 해드린 것을 나중에 다르게 좀 보완을 하는 방식을 기술적으로 찾아봐야 될 거예요. 행사에 참여해서 전체 걸 못했으면 이 다음에 다른 기회에 어머니 선물을 하나 따로 챙겨서 인사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족이니까. 그래요. 또 예. 대화로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적에 예. 처할 수 있는 입장이 이제 크게 나누면 맞대응하는 것과 참는 것, 뭐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 며느리니까 내가 무조건 참자 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것보다는 그냥 맞대응해버리는 며느리의 입장이 있거든요. 간혹 있어요. 진짜. 그러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화가 나기 마련이죠. 그렇죠. 결국 싸움으로 발전을 할 텐데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참 뭐 이런 어려운 방정식이 돼 있겠습니까? 저보고 하라 그래도 뭐 하나도 자신이 없는 건데 그 시어머니에게 맞대응을 한 장면을 네. 너무 사적인 그리고 사적인 상황에서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하게 공적인 상황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 회의라든지 네. 전체가 모여가지고 뭐 제사나 차례 지나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그럴 때 이제 어머님 언젠가 제 말씀 좀 한번 들어주세요라고 해서 그 어느 정도 좀 공식성을 띠게 하는 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주 사적인 상황에서 하면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성질 부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이제 시어머님 유형에 따라서 다르죠. 시어머님이 좀 개방적이고 합리성을 가진 분에게는 논리적인 전략을 조금 더 충실하게 챙기고 시어머님이 너무 이제 감성적이고 또 예민하시고 그런 분에게는 맞대응을 할 때 역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그러나 어머니가 이게 며느라이가 하고 생각이 요건 확실히 다른 거구나 하는 것들은 알려드리는 그걸 알려드리지 못하면 계속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로 어머니를 섭섭하게 해드렸다면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달래는 그런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지혜로운 모습이고 시어머니들도 그렇습니다. 그 며느리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짚었지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며느리를 챙겨주는 게 좋죠. 상생화용론을 주장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최현섭 교수님이라고 우리 대학에 계신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잘해요. 며느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를 사왔는데 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그냥 사왔어요. 꼼꼼히 안 보고. 예. 그럴 때 당신이 시어머니라면 뭐라고 어떻게 지적하겠느냐. 이거 잘못 사왔다 바꿔라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눈은 뒀다 못하니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네가 그렇지 뭐. 근데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상생화용 서로가 다 같이 이기는 그런 그 화법에는 이런 예를 하나 드시는 거죠.
세상에 그 며느리 쳐다보지 않고 이제 딴 쪽 쳐다보면서 요즘에도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파는 그런 가게가 다 있다니. 직접적으로는 가게를 원망하는 거예요. 좋네요. 예, 그 며느리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니까 바로 상하지는 않죠. 예.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네가 뭘 잘못 사왔나 보다 이렇게 되죠. 어머니 바꿔와야겠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직접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며느리 스타일에 따라서 뭐 반드시 정답은 아니에요. 며느리가 대단히 직선적이고 화통하고 아주 그저 솔직한 걸 좋아한다면 우리 어머니는 그냥 너 잘못 사왔다 그러지 이렇게 돌려서 말하니까 너무 내가 피곤해 이러는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응 전략은 이제 기질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상대를 배려한다는 이 대전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당구는 못 치지만 당구 칠 때 네네. 꼭 넣어야 될 공을 직접 쳐서 넣는 경우가 있고 네. 이렇게 벽 쪽에 부딪혀서 그 공을 쳐가지고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후자 쪽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멋있어 보이고 네, 실제로 입장에서는. 점수도 그게 더 많아요. 그래요? 쓰리 쿠션이. 그러니까 며느리 예, 입장에서도 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머니한테 뭔가 얘기할 때 예. 좀 그렇게 완화시켜서. 예, 예, 그래요. 근데 꾸중 들을 경우가 있잖아요. 며느리 예. 입장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인데 며느리 입장에서 맘 상하는 경우는 시어머님께서 그냥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꼭 공적인 자리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혼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남들 보는 동석하고 데서. 좀 비교하면서 혼내실 경우가 식구들 보는 있거든요. 데서. 가장 나쁜 방법. 예.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미워할까? 이거를 연구한 끝에 나오는 방법. 그래서 그 며느리,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뿐 아니라 예. 누군가를 꾸중하거나 야단칠 때는 그 사람 꾸중 받는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 나한테는 야단을 맞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인격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정말 따로 불러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군대에서 보면은 중간 상급자를 그 위에 상급자가 그 중간 상급자의 부하가 다 있는 데서 뭐라고 야단을 치고 뭐 기합 심하게 주고. 기합 주고 예. 그러는데 자기 권위는 살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 그 지휘자는 그 다음에 부대 지휘를 못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궁극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꾸지람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겁니다. 네. 예. 그 고부간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한 특별한 뭐 추천해 주실 그럴 내용이 있을까요? 그 노인정에 어머니들이 잘 나가시잖아요. 예. 네. 그 어머니가 안 나가시는 날 노인정에 가가지고 어머니 자랑을 잔뜩 해놓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효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어머니 친구들이 며느리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 칭찬을 어디 가서든 자꾸 해드리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그 2배, 3배 자기에게 이득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정으로는 자꾸 이렇게 서운한 거 먼저 이야기하기 쉬운데 어머니 칭찬을 해드리는 게 좋고 아까 꾸중 들을 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황희정성 소 이야기 있죠. 예. 네. 소 약점 이야기할 때도 소 가까이에 가서 소 귀에다 대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황희정성이. 소가 남들 다 알면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의 기본적인 교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예. 네. 예.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건 다른 얘기지만 장모님한테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노인정에 와서 그 짜장면 한 30그릇만 시켜줘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뭐 하시게요? 일단 해달래. 그래서 해드렸더니 예. 그게 이제 그 노인정에서 최고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예, 예.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사위 뽕이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며느리랑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그렇죠. 있으면 맞습니다. 좋을 것 예, 예. 같아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많이 잘 못 해드리잖아요. 예, 예, 예. 중요한 날에 못 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는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장 보는 거를 예. 도와드린다든가, 가끔 시간 날 때, 그렇게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좀 위안이 되시는 것 그럼요.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개발해서, 맞습니다. 그걸로 예, 모시는 예, 거. 예, 예. 며느리 입장에서는. 오늘 고부간의 갈등, 예. 네, 시어머니 입장에서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얘기를 들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세대 간 갈등으로 가볼까 합니다. 세대 간 이게 갈등. 요즘 부쩍 문제가 됐죠. 지난번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치르고 하면서 네.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는데 이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네. 도움 말씀 주신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화법 여행 늘 여러분께 열려있죠. www.ebs.co.kr에서 라디오 화법 여행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